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본격적인 재무설계의 그 중요한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 계획으로는 한 10번 정도 이 길을 가야 될 텐데, 제가 제목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그 다음에 재무설계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놨습니다. 저랑 같이 가는 동안 가능하시면 이렇게 빈 종이라도 놓고 적고 본인 걸 해보시면 직접 더 많은 경험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냥 남의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모두들 다 부자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서 내 거를 바꾸고 또 그것에 맞춰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아마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제가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것이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 세우기. 목표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 같이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세 번째 목적 자금, 그 다음에 필요 자금과 준비 자금이라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물가 상승률, 기대 수익률, 이런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 인생의 목표 세우기, 목표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라는 말 살면서 여러 번 많이 경험하시죠. 제가 좀 더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음식 만들 때요, 잔치를 준비하실 때 무엇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반찬이나 주식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혹시 시장에 나가서 무턱대고 장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서너 번 정도는 다시 장에 가셔가지고 마트에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사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잡채를 이번에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잡채를 생각하지도 않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셨을 경우는 어떨까요?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맞춰서 준비하지 않고 와서 보니까 당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없고, 이러면 아마 두세 번 정도는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더 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듯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여러 가지 면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공부해라, 목표를 정하고 여행을 가라, 목표를 정하고 음식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목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목표를 세우는데 굉장히 익숙한 민족인가, 이런 고민은 제가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재무 설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나 필요한 습관들을 바꿀 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를 세워놔도 중간에 이러저러한 핑계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핑계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다 해보셨죠? 시험 공부를 다 해보셨는데 과목이 10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공부하는 것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를 안 하시면 내일 시험인데 책도 들춰보지 않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한 경험이나 또는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게 될 때 이 목표를 세워놓고 시간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번째,
실패의 확률을 낮춥니다. 이 실패 확률은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그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당신 얘기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목표들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주춧돌을 파고 그 다음에 막 벽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는데 전기선을 안 넣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전기선 안쪽에다 붙여놓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허물고 한참 쌓다 보니까 화장실 물 내려가는 걸 안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건축을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경험 하셨나요? 그 관악산을 올라가려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산이 아닌 게 이런 경험을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설계에서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의 그 용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자, 누구나 다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출발선으로 삼겠습니다. 예전에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에게 100% 의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기껏해야 용돈 받아서 또는 알바해서 자기가 꾸려가는 건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처음엔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던 시간이 지나서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멋지고 좋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죠. 세 번째는 태어난 아이들이 적정한 시기가 되면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교육보다 남들이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의 조건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60 정도 되면 은퇴라는 걸 맞이하게 됐죠. 60세부터 그 이후에 은퇴 생활. 이렇게 네 가지 결혼, 집, 자녀 교육, 은퇴.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던지고 싶은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사건이 없죠. 결혼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요. 집을 마련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요. 자녀들 교육도 돈이 들어가고 은퇴도 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누구나 겪게 되는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 라이프 사이클을 겪다 보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겪어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 잘할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인생 설계 마스터 플랜 짝이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인생의 1막, 또 인생의 2막, 인생의 3막. 물론 결혼하기 전,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 인생에 아무런 막이 없습니다. 그저 배우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일정 시간까지를 1막, 또 중장년층을 2막, 그리고 은퇴 이후의 시간을 3막이라고 해서 보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삶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다 겪게 되는 어떤 인생의 1막, 2막, 3막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그 다음에 부수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은퇴 자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필수적인 재무 목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볼까요? 차도 마련하셔야죠. 내가 MBA 공부를 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해외여행을 한번 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창업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중요한 재무 목표, 그 다음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은 부수적인 이런 제 목표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에 제가 하나씩 눌러가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은퇴 이 네 가지가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하나 또 있죠. 살면서 생활비가 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자금들은 한번 반드시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미혼의 분들은 과연 내가 결혼할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통계에 의하면 남자분들은 한 1억, 여자분들은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택을 마련하는데 강남에 뭐 평당 3천만 원 이렇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30평형대 평당 1,000만 원 하면 한 3억 정도의 돈이 누구에게나 주택자금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죠. 세 번째, 자녀 교육, 공교육비하고 기본적인 교육만 시킨다 하더라도 1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두 자녀인 경우에는 2억 원이 들어가고요. 은퇴자금은 지난번에도 제가 계산해 봤듯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하면 한 3억 6천, 200만 원씩 하면 7억 2천, 평균적으로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남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미혼 남성의 경우가 이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다 내보면 약 의식주와 생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13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의 돈이 평생 필요하게 됩니다. 13억, 16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의 돈을 가지면 인생에서 내가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이 13억과 16억의 돈, 13억과 16억의 돈을 지금 보실 때는 굉장히 막막하고 너무 많은 돈이다. 어떻게 저걸 내가 평생 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까라고 고민은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선배나 부모님들은 더 쉽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